금요일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트럼프가 매번 깜짝 선물을 좀 내놓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예상한 수준 안에서의 범주라서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의 발렌타인데이 선물이었네요. 뉴욕 증시가 결국에는 안도 랠리로 화답을 했는데 어디에서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시죠. 3대 지수 트럼프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에 상승폭을 강보합 정도에서 1% 이상으로 훌쩍 키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4월 1일까지 어느 나라들이 몇 퍼센트의 관세를 우리한테 부과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에 정확하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로 우리도 보복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4월 1일이나 4월 2일쯤에 이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예상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시장에서 정말 예상했던 대로 나온 수준이었고, 그리고 4월 1일까지 아직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의 여지를 남겨준 것이다. 다른 국가들한테 기회를 준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오늘 이 무역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발표를 할 것처럼 어떤 폭탄급 변화를 줄 것처럼 주 초에 예고를 했었는데 그러한 조치는 없었다라는 안도감 속에서 시장이 상승 탄력을 크게 키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11bp 하락했고요. 달러 지수는 0.8%의 급락으로 진행이 되면서 시장의 보탬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에 발표됐던 PPI 물가지수 역시도 오늘은 긍정적이었습니다. 1월 PPI가 전월 대비 0.4% 상승으로 비록 예상치를 웃돌기는 했지만 전월의 0.5%라는 숫자에 비해서는 이 상승률이 둔화가 됐습니다. 연준이 물가를 볼 때 가장 선호하는 지수가 PCE 지수인데 이 PCE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몇몇 품목들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다 보니까 어제 우리가 CPI를 보고 걱정했던 것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재가열되는 것은 아니구나. 여기에 대한 안도감도 자리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2%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블랙베리 탑재된 AI 서버를 처음으로 출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휴렛 패커드의 경우에는 액체 냉각 시스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제품을 잘 출하해주게 된다면 엔비디아 앞으로의 매출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는 급등을 했습니다. 이슈 바로 뒤에서 확인해 보고요. 애플은 2%의 강세, 이 팀 쿡 CEO가 2월 19일에 아이폰 SE 출시를 암시한 점이 투심을 자극해줬습니다. 테슬라는 과연 밈 주식일까요? 아니면 성장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둘 다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최근 움직이는 거 보면은 참 밈 주식이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그동안 이 5거래일 하락했던 이유를 정리를 해보자면 머스크의 정치 활동, 오픈 AI 인수 시도, 자율주행 경쟁, 그로 인한 부진해진 판매량 이런 이유들을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간밤에 주가는 5.8% 급반등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의 명분이 무엇이었는가? 저가 매수세도 있을 테고 두 번째로는 인도의 모디 총리와 만남을 가졌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해 왔잖아요. 이제 그 사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자리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장중에 자동차 관세 면제 없다라고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름폭을 오히려 키워나가는 양상이었고요. 같은 2차 전지 혹은 EV 테마 내에서 루시드 역시도 13.6%의 급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퀀텀스케이프와
알버말은 호실적에 따라서 올랐고요. 또 오로라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개별 호재에 따라서 상승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와 이런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함께 오를 때는 국내 관련주들도 탄력을 받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오늘 주시를 해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특징주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홀딩스 자체 CPU 시장에 도전을 합니다. 첫 고객으로 메타를 확보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까지 들려왔고요. 주가는 6%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들 오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가 호실적에 따라서 동반으로 날아올랐고요. 거기다가 장 마감 후에는 게임스탑 역시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이제 이 미국을 암호화폐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속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고 이것이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속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예산액을 절반으로 삭감시키겠다라는 발언 이후에 로키드 마틴과 노스룹 그루먼 등의 방산주들 일제히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 전략 가보시죠. 어제 우리 시장 굉장했습니다. 상호 관세를 앞두고 불안감이 있을 법도 한데 또 게다가 CPI에 대한 해석들, PPI 경계감 속에서 시장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유리하진 않았었는데요. 어제 다시 한번 2,550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었죠. 2,580선까지 뛰어오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피는 2,600선 도전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익 대비로 PER 봤을 때에는 0.9배까지 PBR을 봤을 때에는 0.9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 오늘 코스피가 금요일 화려한 막을 2,600선에 도달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까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요. 간밤 미시장이 상호관세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보신 것처럼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 0.4% 올라가면서 나쁘지 않은 밤 사이의 거래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도 전날 금리 튀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이었었고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정규장은 1,44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밤 사이에 야간 거래 NDF 쪽에서는 1,440원까지 뚝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에 따라서 크게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들의 되돌림 현상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도했던 포인트는 체린 앵커가 잘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쪽에서 상호 관세와 관련된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여지를 많이 남겼다는 점, 4월 1일 그 전까지 각국에 어떤 교역이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주말 사이에 안보회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미 국무부 장관과 우리의 외교부 장관이 만납니다.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물론 30분 안팎이라서 굉장히 짧은 내용일 순 있겠지만 관련된 내용들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안도를 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이 트럼프의 인물에 대한 해석 때문인데요. 이렇게 예상 밖으로 어느 정도의 안도되는 현상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또 다른 카드를 드러낼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품목에 관해서 수출주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다행히도 안도했던 자동차. 그런데 우리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4월 초에 곧 발표가 될 이 초고압 변압기 반덤핑 관세와 관련된 내용을 주시하자라는 업계 뉴스가 나왔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수출 물량. 아시겠지만 초고압 변압기, 미국에서 노후된 이 변압기를 갈아치는 데 있어서 슈퍼사이클을 맞이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 쪽에서도 미국 쪽으로 변압기를 빠르게 수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움직임 안에서 관세 부과 대상이 우리 3대 초고압 변압기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 미국 쪽에서 좀 불리했다라는 입장으로 만약에
부과하는 판결이 나게 된다면 예상 관세율은 한 5에서 10% 정도 나올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한 2012년도에는 최대 관세됐던 그 부과됐던 율이 60%까지 치솟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닐 거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불리해지죠. 우리 MS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쪽으로 나가는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초고압 변압기 우리 3사가 납품하는 것 수출 비중 미국이 45%로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쪽을 추적해서 자세히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대 초고압 변압기 종목들의 움직임 혹은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가져봐야 하는가 이 부분을 계속 검토해야 될 겁니다. 최근 HD 현대일렉트릭이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낸 이후로 지금 살짝 좀 쉬어가는 패턴이고요. 아직 신고가를 다시 뚫진 않았습니다.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뒤를 치고 올라오고 있는 LS일렉트릭 어제 신고가를 직전 고점 돌파해서 26만 원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YTD 기준으로 등락률을 보고 계시는 건데요. 올 한 해 동안의 성과입니다. 작년 한 해도 매우 잘했었죠. LS가 119%, HD 현대일렉트릭 은 300% 넘는 한 해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움직임 안에서 지금 주춤되는 이 양상을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점이기 때문에 팔아야 할지, 만약에 이런 관세와 관련돼서 4월에 조금 더 자유로워지게 된다면 그때 비중 확대를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관세 부과와 관련돼서는 품목별로 나오는 업데이트 뉴스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더해져서 지금 바닥권에서 가장 기대되는 섹터가 바로 레거시를 포함한 반도체 섹터다. 이렇게 증권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가 HBM 비중보다는 레거시 반도체 비중이 높고 최근 55,000원을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총일인 삼성전자가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2,600선 도달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데 반도체 이 지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좋았었고요. HBM을 대변하는 이 엔비디아의 135달러를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 지금 에버코어에서는 190달러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달 이제 월 후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블랙웰과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을 반영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인텔 그동안 정말 꼴찌 신세를 면하지 못했었는데요. 사흘째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미국 쪽에서 이제 인텔 살리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회사가 급등하는 이런 콜라보 현상을 나타냈다는 점, SK하이닉스와 바닥권에 있는 삼성전자의 콜라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전날에 5% 가깝게 반등을 줬고요. HBM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 금리가 다시 4.6% 올라서 반도체 혹은 반도체가 다소 부진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성장주단에서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여기에 삼성전자까지 더해질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플러스 알파로 반도체 쪽의 뉴스들은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정부 쪽에서 우리 자체 AI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1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물론 타사 단독 보도 뉴스라서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더 해드릴 건데요. 이 내용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요 기업들 이제 신청을 받아서 3, 4월 말에 기업들 추리고 5월에 최종 후보를 발표해서 이들 기업에 1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이 설계해서 IP 경쟁력을 갖고 있는 팹리스 기업부터 생산 담당할 그러니까 파운드리 기업까지 설계를 해서 이들 기업들 중점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골자가 되는 건 역시 AI 반도체, 토종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을 우리가 살리겠다라는 내용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더해져서 하나 더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반갑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넥스트 HBM이라고 꼽히는 CX에 관련해서 반가운 양산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빠르면 SK하이닉스는 다음 달 말 3월 말이 면 양산에 돌입할 거다라는 내용 전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하반기 양산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팹리스가 될 겁니다. CXL 관련해서도 이 팹리스가 설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온디바이스 AI 마찬가지로 팹리스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생산을 거쳐서 검사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오늘 압도적으로 시세가 쏠릴 가능성이 높은 쪽 팹리스로 모아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시세가 나쁘지 않았던 제주반도체 2월 들어서면서 시세 폭발적으로 올라가며 거래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보브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최근 SK 하이닉스 쪽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한 기술 이야기가 나오면서 팹리스가 한 차례 시세에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들 뉴스를 반영하게 된다면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 열릴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종목을 꼽는다면 대장까지도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점검하겠습니다. 디자인하우스는 이 IP와 생산 단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거고요. 가온칩스 최근 삼성의 공식 디자인 하우스 설계 솔루션 파트너 업체죠. 그래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게다가 인텔과 TSMC의 이 공고한 협의 관계 속에서 에이직랜드의 역할도 중요해질 겁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CXL 관련 종목들까지 추려봤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 좋았었던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을 포함해서 종목 선별 잠시 후에 체크하겠습니다. 다만 불리한 점은 백악관에서 지금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하는 것과 관련돼서 지급 조건을 다시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막판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보조금에 사인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유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소화하는지 여부는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밸류체인들 종목별로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반등했고요. 엘버말 계속 보자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소재단에서도 호실적 발표하고 이틀째 급등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게 에코프로 PM, 그리고 거래소에서 많이 산 네 번째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대장의 상승 움직임 속에 수급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당잠사였습니다.